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화 공마단의 오누이 꽃.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해서 온 장안 사람이 꽃에 취할 때였습니다. 서울 명동 진곡의 어귀에는 며칠 전에 새로운 공마단의 제주가 서울 왔다 간 공마단 중에 제일 재미있고 제일 신기하다 하여 동물원 구경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낮과 밤으로 그칠 새 없이 밀려들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가는 이가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공마단의 주인은 일본 사람 내외이고 제주 부리는 사람도 모두 일본 사람인데 그 중에 중국 사람 내외가 한패 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공마단이 일본과 중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다가 조선에 와서 제주를 부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 사람들에게는 참말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제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여쁜 여자가 해골로 변하여 춤을 추는 것도 재미있었고 조그만 원숭이와 커다란 사자가 제주를 부리는 것들도 모두 처음 보는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여자가 접시 돌리는 것이며 그 남편이 우통을 벗고 누워서 가슴 위에 큰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큰 7사람을 올려 세우고도 발끝으로 제주를 부리는 것은 참말로 신통한 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중국 사람보다 더 구경꾼의 마음을 끄는 것은 발등 위에서 제주를 부리는 15살의 소년 한 사람과 가느다란 쇠줄 위에서 춤을 추는 13살의 어여쁜 소녀였습니다. 얼굴 곱고 몸 가벼운 소년이 시뻘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말등 위에서 가지가지의 아슬아슬한 제주를 피우는 것이며 어여쁘고 귀여운 소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높다란 쇠줄 위에서 우산을 펴들고 여러 가지 서양춤을 추는 것은 참말로 구경꾼의 가슴을 졸이는 제주여서 보는 사람마다 손에 땀을 흘리면서 아슬아슬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한 남매라고 하여도 조음직한 소년과 소녀가 함께 나와 까마득하게 높이 매달린 2개의 그네 위에 올라가서 원숭이같이 제주를 부리다가 공중으로 후루룩 날아 이 그네 저 그네로 옮겨 뛰는 제주야말로 수천 명 구경꾼의 가슴을 떨게 하는 귀신 같은 제주였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높은 그네에서 내리떨어져 즉사하고야 말 터인데 그네를 놓고 공중으로 후루룩 날 때 부인네와 어린아이들은 참아보지 못하여 아! 부르짖으며
얼굴을 숙이고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실수 없이 약삭빠르게 저편 그네에 옮겨 매달려서 새로운 제주를 피울 때 구경꾼들은 기뻐 날뛰면서 우와 하는 소리와 손뼉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오누이 같은 어여쁜 소년과 소녀의 제주. 소문은 가는 곳마다 퍼져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구경꾼들이 밀물같이 몰려왔습니다. 제2화 슬픈 신세. 하루에도 몇천 명의 손님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떠받들리는 나이 어린 소년과 소녀, 손뼉치는 속에서만 춤추는 소년과 소녀. 가는 곳마다 몇만 명의 시민이 자기네의 제주를 보려고 모여들건만 그들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소녀는 16살이었고 소녀는 14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이고 어머니는 누구인지, 자기의 고향은 어디인지 그런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공마단의 단장 내외를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피가 흐르게 두들겨 맞으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배워온 신세였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같이 소년과 소녀는 친남매인지 어디서 뿔뿔이 얻어다가 남매같이 길러진 몸인지 그것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가여운 신세였습니다. 친오누이가 아니라도 좋다. 이 넓은 세상에 부모도 형제도 없는 몸이니 우리끼리 친오빠같이 친누이같이 믿고 지내자고 밤마다 울면서 밤마다 맹세하면서 지낼 뿐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고향조차 없으니 두 아이는 아무 데를 가도 반가운 곳이 없었습니다. 조선에 오거나 중국을 가거나 아무 데 나가서 아무런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슬플 뿐이었습니다. 제주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고 음악대 뒤에 숨어 앉아서 흩어져 나가는 구경꾼들 틈에 자기 같은 어린 소년 소녀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돌아서서 울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제3화 이상한 노인. 조선의 봄, 더구나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박남산 망원리의 복사꽃, 장춘단의 개나리, 서강 건너와 청량리의 수양버들, 보는 곳마다 좋다고 공마단 사람들은 틈날 때마다 때를 지어 돌아다니건만은 이 공마단의 왕이라 하여도 좋을 두 아이는 오늘도 아침밥을 먹고 공마단 빈자리에 심심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장 내외는 여관에 있고 중국 사람 내외와 심부름꾼 조선 사람 두 사람이 거적 위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을 뿐 정오 때가 되어야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구경꾼도 몰려오기 시작할 판이었습니다. 빈집 마당에 낮잠 자는 강아지같이 쓸쓸하게 심심하게 나른하게 4-5 사람이 있을 때 이상한 조선 노인 한 분이 공마단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반이나 희끗희끗하고 옷은 몹시 추레하였습니다. 신발이라고는 다 찢어진 고무신을 이리 꿰매고 저리 꿰매서 간신히 발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어슬어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부름하는 조선 사람이 아직 구경 없어요. 이따가 점심 잡수고 오시오. 이따가 와요. 하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물끄러미 보고 있는 두 의남매에게로 왔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조선 아이들 아니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니? 노인이 여러 가지로 물었으나 소년과 소녀는 처음 온 나라라 조선말을 한마디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깜빡깜빡 하다가 소년이 언뜻 조선 사람인 심부름꾼을 불러서 노인의 말을 일본말로 통역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인과 소년은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혹시 조선 사람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공마단에서만 자랐으니까요. 나라도 모릅니다. 어쩐지 슬픔을 머금은 소년의 대답을 듣고 노인의 눈은 이상스럽게 빛났습니다. 오, 그럼 분명하다. 분명히 너희는 조선 사람이다. 내 나이가 금년에 몇 살이냐? 16살이냐? 17살이냐? 저는 16살입니다. 노인은 펄쩍 뛸 듯이 신통해 했습니다. 옳지, 16살. 그럼 정말 분명하다. 내가 분명히 상호다, 상호야. 노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애는 금년에 14살이 아니냐? 네, 14살이올시다. 오, 옳다, 옳다. 순자다, 순자야. 너희 남매를 한꺼번에 만날 줄은 몰랐다. 노인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 남매요? 저희 둘이 친남매입니까? 노인께서는 누구십니까? 소년과 소녀의 피는 일시에 끓어올랐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지금 이루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불길을 내쏟는 듯한 눈으로 노인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오냐, 이야기하마. 너희는 내 누이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너희 외삼촌이다. 그런데 내가 4살이 되고 저 애가 2살이 되었을 적에 너희 부모가 서울서 너희 남매를 잃어버렸단다. 그때 나는 시골에 살았는데 편지로 그 소식을 듣고 곧 서울로 올라와서 너희 부모와 같이 너희를 찾느라 애를 썼으나 어디 찾을 수가 있어야지. 영영 찾지 못하자 너희 어머니는 그만 심화병이 나서 이내 돌아가시고 너희 아버지는 홧김에. 말을 채 마치지도 못했는데 그때 단장 내외가 말채찍을 들고 들어오다가 이 꼴을 보더니 무슨 큰 변이나 난 것처럼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누구야? 나가! 나가! 단장은 소리를 지르면서 노인의 등을 밀어 천막 밖으로 내쫓고는 다시 들어오자마자 채찍으로 말 갈기듯 소년을 후려갈겼습니다. 요놈의 자식아! 왜 여기 와 있어? 가늘고 기다란 채찍은 독사같이 소년의 몸을 휘휘 감았다 놓았습니다. 채찍이 닿았던 곳마다 다리고 손끝이고 모두 피가 맺히고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소년은 단장 마누라의 손에 머리채를 휘어잡혀서 그가 휘젓는 대로 이리 쓰러지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아픔을 못 참아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날로 단장의 명령이 내려 공마다는 문을 닫아버리고 천막을 헐어 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성에서 앞으로도 열흘이나 더 공연할 예정이었건만 웬일인지 불시에 문을 닫고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한시라도 속히 경성을 떠나 중국으로 간다는 명령이었습니다.